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민 상담을 해주던 방송인 박미선이 사기 피해를 당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려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0일 방송된 채널 S 진격의 언니들에는 22년째 건달, 사채업자, 조폭 등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한 사연자가 출연했습니다. 사연자는 22년째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 일을 하고 있다라며 운을 뺐습니다. 박미선이 떼인 돈 받아주는 동네 현수막과 명함 받다라며 아는 채를 건네자 사연자는 현수막 전단지에 떼인 돈 받아준다는 건 100% 불법이다.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라고 불법 추심 업체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미선은 나도 떼인 돈 받아준다는 현수막을 보고 답답한 심정에 전화하려 했다라며 조폭과 연결돼 기사가 날까봐 전화를 못했다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돈만 받고 도망간다라면서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미선의 말에 사연자는 조폭이 많다. 박미선이 사연자에게 떼인 돈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진지하게 묻자 사연자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떼인 돈을 받는 겁니다라고 답해 박미선을 설레게 했습니다. 박미선은 떼인 돈이 너무 많다라며 개인에게 떼면 어떻게 하냐, 돈을 받으려면 나한테 차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박미선의 간절한 질문에 사연자는 차용증, 지불각서나 통장 등으로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미선은 또 법원에서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이 없다고 안 주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한다라며 급격히 진지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방송인 장영란은 누군데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고 뮤지컬 배우 김호영도 이 정도면 내가 나서야 할 판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영란이 박미선에게 왜 손님 모셔놓고 본인이 상담하고 있냐라며 한 소리를 하자 사연자는 나중에 제가 명함을 드리겠다라며 적극적으로 도움에 나섰습니다. 사연자는 그러면서 연예인도 여러 건 있다라며 채권, 채무자 관계가 많다라고 박미선을 안심시켰습니다. 해당 회차에서는 박미선뿐 아니라 김호영 또한 달라고 해도 안 준다라며 비슷한 금전 피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미선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라며 억장이 무너진다. 밤에 잠이 안 온다. 내 돈을 가져가서 왜 안 가져올까 분하고 억울해 잠이 안 온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박미선은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 포기하게 된다라고 고백해 현장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바 박미선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6년 3월 4일 서울중앙지검은 개그우먼 박미선이 지난 2013년 지인 2명에 2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미선은 고소장에서 지인인 정씨와 홍씨에게 지난 2013년 2억 원을 1년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를 1년여 이상 넘겨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미선의 두 지인은 2013년 4월 이후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갚겠다라며 2억 원을 빌려갔으나 약속한 변제기인 1년이 지난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박미선 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박미선은 2020년 2월 17일 전파를 탄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연 당시 박명수가 재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자 벌긴 했는데 제가 사치를 못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미선은 사기를 많이 당해서 쓰지를 못했다라며 저는 사기의 아이콘이다라고 덧붙여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한편 1967년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인 박미선은 한양대학교 재학 시절이던 1988년 MBC 제2회 TV 개그 콘테스트에 금상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뒤 MBC에서 여성 코미디언으로서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1963년생인 4살 연상의 동료 개그맨 이봉환과 같은 코너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1993년 11월 13일 결혼한 박미선은 1995년 딸 이효리 양을 2000년대 중후반부터 박미선은 다양한 예능에 출연해 남편 이봉원의 잇따른 사업 실패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997년 아들 이상엽 군을 품에 안았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한 이봉원은
7번이나 사업에 실패해 박미선의 속을 썩였던 사연을 직접 전했습니다. 이날 방송인 이상민은 게스트로 출연한 이봉원에게 내가 봤을 때 몇 번은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29년 동안 모사하신 거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민의 질문에 방송인 탁재훈도 형수님한테 계속 잘못하는 이미지인데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방송인 김준호는 우리 형님은 그런 이미지 아니다라고 응수했고 이봉원 역시 상남자지 싼 남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봉원은 우리는 연예계 쪽에 있다 보면 사업 계통은 잘 모른다라며 그러니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사업 실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송하면서 또 벌면 되겠다 싶고 소위 말해서 절박함이 약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봉원은 실패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는 거다. 부부의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속은 쓰릴지 몰라도 겉으로는 절대 티 안 냈다라며 집에서도 티 안 냈다. 손 벌리지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봉원은 야간 업소하고 행사에서 사채빚 7억 원을 갚았다라며 내가 진 빚은 아내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갚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활비를 내가 못 주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근데 미안하다. 애엄마가 많이 버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생활비를 해야 했다라고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봉원의 이야기에 탁재훈은 이혼 사유가 확실했다라고 말했고 김준호는 사채까지 썼으면 이혼해야 한다라고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감을 들은 이봉원은 애엄마 친정에서 왔니 다들? 이라고 분노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2021년 4월 9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 스페셜 DJ로 함께한 박미선은 손해 사정사 코너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손해를 털어놓았습니다. 일산에서 불고기집을 개업했던 박미선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건물이 들어서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박미선은 가게 매일 못 나가니 음식 퀄리티가 떨어졌다라며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던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미선은 이봉원의 사업 중 가장 어이없었던 사업으로 백화점 커피숍을 꼽으며 백화점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갔다.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더니 백화점이 망했다라고 폭로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줄곧 이봉원의 사업을 반대해왔던 박미선은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라며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건 말려야 한다라고 청취자 아내들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또 결혼을 꼭 해야 하냐는 청취자의 질문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되지 않나 싶다. 결혼하고 나니 비혼주인 걸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박미선은 남편 이봉원과 주말 부부로 사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며 산다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또 그는 술에 취하면 대리를 부르지 않냐. 남편이 회식 갔다가 술에 취해서 데리러 갔는데 남편이 대리비로 3만 원을 주더라라며 부부의 이화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